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또 고품질의 고퀄리티의 다양한 풍부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릴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에코프로를 대해야 하는 그 태도, 어디에서 매수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전략,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마인드, 어제도 다 상기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여라도 어제 저희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에코프로를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 2주 동안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전략 안내 드린 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경고를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최근에 2주 동안 우리는 에코프로를 아래에서 샀고 윗 가격대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는 금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부분, 자, 어제까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증시에 대한 부분까지는 과거로 밀어둡시다. 우리 과거로 밀어두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만약에 수익이 안 나오셨던 분들은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수익 나오시면 됩니다. 그 방식, 그 방법, 그 전략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필히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늘 6월 14일 수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필수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다른 우리나라 증시,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은 좀 잘 마감이 된 건지 안 좋게 마감이 된 건지, 우리는 내일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요거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전략 말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최근에 2주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대로 증시가 움직였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4차 산업,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대형주가 아닌 개별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거기에 더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에코프로였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리신 분들은 좀 필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지수가 CPI로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조금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때문에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완벽하게 커플링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일단 지수는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게 내일 발표될 FOMC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갈지 먼저 선반영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조정 국면으로 가져가는 건지는 이제 살펴보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고, FOMC 결과는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증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부터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에코프로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증시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증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 정도가량 소폭 조정 눌림목 구간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정입니다. 저가 매수가 많이 강하게 달라붙어주면서 마감이 됐냐 막판에? 그건 아닙니다. 장 막판에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 준 거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었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한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도 조정 여파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데 다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폭락장으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폭락장 바로 갈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내려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파란색 네모처럼 내려갔다고 칩시다. 증시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요.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올라갑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폭락장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 저번에 요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건 스탠리 주식시장 대폭락한다. NO! 기회는 지금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눌림구간 조정구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아래서 대기 매수세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 다 소화하고 이걸 다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하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대형 하락장을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대폭락장으로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 종목만 올라간다. 왜냐면 상승장이 아니니까. 제가 어제도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상승장이 아니라 개별장세다. 개별장세에서 그 돈이 들어간 섹터에서 돈이 들어간 종목을 타셔야 된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대형주를 사가지고 묵혀놓는 장세가 아니다. 일반적인 종목을 아무거나 사가지고 만약에 물려있는 상황에서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지금은 돈이 들어가는 sek터에 들어가는 그 종목을 잡아가지고 저가 매수를 잡아가지고 그게 뛰어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종목을 또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선순환에 대한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기성으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그 패턴이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만약에 얘네가 이번 주 이렇게 한 방에 다 급락한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올라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 그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름의 장대 음봉이 터졌습니다. 장대 음봉이 터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지지선이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힘이 없게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저가 매수가 막판에 달라붙어주면서 마감이 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지금 기댈 때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댈 때 지금 아래서 21선이라든지 60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뚫고 내려가냐 아니면 지탱받고 올라가냐, 이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시가 조금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61선이라든지 21선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무조건 맞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 뚫고 그냥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측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투자하시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 얘도 최근에 5주 연속으로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투자 전략,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말씀을 드릴 때 뭐 말씀드렸어요? 올라가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와 연동이 되는 가장 밀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이랑도 봐야 된다. 그런데 얘네가 5주 연속으로 반등만 줬는데 보니까 바로 위에 단기적인 매물대. 그러면은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어제 가격에 사시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2주 전부터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을 20% 30% 싼 가격에 사가지고 30% 수익권인 상황이었는데 굳이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사실 필요는 없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폭락하고 앞으로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서 어느 시점에서 투자가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코프로만 하락했습니까? 에코프로만 하락했어요? 오늘 하한가 간 종목만 5개입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하락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락하기 전에 뭔가 많이 올라갔었던 그게 있어요. 올라갔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뉴스 때문에 하락한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내릴 이유가 그냥 뉴스로 그냥 퍼뜨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5주 연속으로 반등을 줬는데 바로 보니까 바로 저점에 그러니까 바로 전 고점에 단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매우 강하다면은 이런 거 단기 매물대 소화하는 것도 없이 그냥 치고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일단 한 번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금물이다. 요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추세를 지금 잃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지금 내려오게 된다면 요 아래권 가격대에서 뭔가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 줄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점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치고 올려줄지 않을지는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여기 라인권에서 좀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금 크게 올라가 주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도 갭상승하면서 출발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일 새벽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내일 미국 증시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상승한 종목이 한 500여 개고,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이 거의 한 1900개로 하락한 종목이 월등히 많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점이 있다면은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만 팔았어요. 코스닥만 팔았고, 코스닥 시장은 외인기관 양시장 모두, 그러니까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모두 다 팔았고 개인이 다 샀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것 때문에 조금 힘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반대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했었던 것보다 코스피,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는 잘 강하게 버텨줬거든요. 만약에 요 반도체 쪽도 같이 무너졌다면은 우리 생각했었던 것보다 하락 쪽이라든지 뭔가 해지하는 그런 쪽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부터 영상을 시작했을 건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그게 없었다. 코스닥 시장만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이 약세로 마감이 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환율이 많이 올랐냐? 환율 같은 경우도 0.56%밖에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단 말이에요. 아직도 1278원이에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뭐냐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쿵 반등은 줬지만 여전히 얘도 안정권이다. 그죠? 그렇다고 금값이 많이 치고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값도 안정적이에요. 그죠? 그럼 뭐죠? 뭐죠? 그냥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관련된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영향을 받았고,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니까 전반적인 일반적인 개별 종목군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자, 요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CPI 지수 발표가 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감, 그 다음에 다가올 FOMC 회의에서 이제 최소한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져가지 않을까,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먼저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어요. 미국 증시가 일단은 탄탄하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장대 음봉 맞으면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지 않나?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환율 크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짱짱하게 그냥 버텨주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유럽 지수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 여러분들 일본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올랐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하락장의 서막이었다면은 얘네들도 같이 떨어졌었겠죠. 물론 얘네가 뭐냐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하는데 얘네들도 지금 내려오면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으로서도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돼요. 아직 증시가 꼬다리를 잡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지를 틀고 내려가는 부분이 아직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조금씩 더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이 강한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힘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홍콩 항생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대만 증시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강하게 버티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 나름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증시랑 커플링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때문에 조정을 받았냐? SK 하이닉스 때문에 조정을 받았냐?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오늘 잘 버텼어요. 오늘 한 1%대 내려가다가 막판에 끌어올려주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인들 오늘 또 잡아줬단 말이에요. 공매 물량 별로 안 달라붙어 줬어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많이 하락했나요? 아닙니다.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공매 물량은 조금 붙어주는 건 있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반도체가 버텼고 2차전지가 하락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바라보셔야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5가지 섹터 중에서 반도체, 2차전지, 땡땡땡 섹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갈 거 2차전지. 근데 2차전지가 먼저 올라갔잖아요. 말씀드린 가격대부터 가장 먼저 30% 이상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올라간 다음에 하락한 게 뭐냐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들? 상승했다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일 보자고요.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반도체 같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다고요. 짱짱하게 잘 버텨줬다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CPI 지수가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FOMC 회의 발표 내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생각했을 때 단기간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출게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보내준다면 증시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하나만 놓고 벌써부터 폭락장을 얘기하고 이건 아니다. 환율도 아직 멀쩡한데. 그죠? 환율, 유가, 금, 땡땡땡. 제가 바라보는 그런 지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그 시그널을 잡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시가 폭락하려면요, 폭락하기 전에 그걸 다 소화해야 되는 그 라인권이 있어요. 그 라인권을 얘가 깨고 내려가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국 증시 잘 버티고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고 있고, 일본, 대만 증시도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눌린다면은 눌리는 대로 추세 살아있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돈이 달라붙어 주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갑니다. 하루 이틀 또 쉴 때도 있는 거죠. 쉴 때도 있는 거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오늘도 있었어요. 500여 개 종목군들은 올라갔잖아요. 그 안에 못 사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도 뭐 있었습니까? 리튬. 제가 어제 2차전지 말씀을 드리면서 리튬 관련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냥 하루 만에 16% 올랐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16%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달라붙어 주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요, 시장에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종목은 시장에 상관없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러한 느낌만 아신다면은 투자하시기 굉장히 쉽다. 딱 고정관념에 살아서 잡혀 계시면 안 돼요. 예측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3000 바라보시던 분들이 무조건 코스피 3000 갈 거야, 코스피 3300 갈 거야 라고 지금 예측하셨던 분들 오늘만 놓고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멘붕 오신다고요. 멘붕.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그 시장에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돈이 어디로 달라붙지라는 것만 포착하시라고요. 그러면 수익 보신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는 잘 버텨주었고 2차 전지가 좀 많이 내려가주는 하루였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군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었다. 500여 개 종목은 상승을 했고 1700여 개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는 하루였다. 이런 느낌으로 마감이 되었었던 하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FOMC 회의 발표 내용이 좀 괜찮게 나오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나름 저가에서 잡히면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아직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동안은 외인들도 좀 하방 쪽으로 좀 움직이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일단은 오늘만 놓고 본다면 얘네들도 다시 한번 증시를 윗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좀 전환점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겁먹지 마시라고요. 아직 우리한테는 매수할 기회는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증시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짱짱하게 잘 버텨줬어요.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외인들 물량, 기관들도 그렇고요.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 포지션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추세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 매도 물량 많이 나타나는 부분 아직 없어요. 추세 살아있고 수급 안 빠져나갔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어져 가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최근에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지만 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3% 정도가량 조금 빠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추세를 훼손한 건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5주 연속으로 상승만 했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탱만 잘해주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라인권 얼마 정도면은 한 57만원 돈 요 라인권에서만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큰 추세는 훼손하지 않았어요. 얘는 내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제가 일단 에코프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요 유튜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2차전지 우리 투자 전략 2주일 만에 에코프로 30% 급등, 에코프로 VM 20% 급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영상에서 딱 어제 차트 딱 요거 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5월 23일인가 24일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때부터 2차전지 살펴봤는데, 그죠? 이때부터 매수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2차전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권부터 지금 고점 부분까지 해가지고 어제 라인권까지만 했었을 때 30%가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0%가 올랐다고요. 자, 그러면은 어제 제가 질문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생각을 궁금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제 74만 9천 원이었을 때 이제 또 사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제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왜 여기서 매수하시려고 하시냐? 왜 이렇게 여기서 우리보다 30%를 더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실 생각을 하시냐? 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래서 사면 되는 것을 왜 올라가니까, 왜 그제서야 외인들도 많이 사고 기관들도 많이 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뭔가 안정된 심리 때문에 매수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위험하시다. 샀다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인 기관 샀다고 해가지고 얘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13일날 외인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12일날 외인기관이 많이 샀어요. 얘네들이 이제 외인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에코프로 이제 다시 한번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얘가 최근에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전 고점에 단기 매물대까지 접근을 했다. 근데 올라가는 포지션을 보아하니 한 1주, 2주, 3주, 4주, 5주가량을 쉼없이 반등만 했다. 빨간불만, 양봉만 그렸다. 5주 동안. 그럼 얘가 힘이 있냐 없냐? 없을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니까.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소화를 하지 않는 이상 얘는 못 올라가요. 물론 얘가 힘이 굉장히 강했었다라면은 얘는 오늘 시초가 자체가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냥 전고점 맞고 매물대 소화 못하고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사고 외인 기관은 팔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뚫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요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금물이다. 왜? 얘가 여태까지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30%나 끌어올렸는데 매수 주체가 외인 기관이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진짜 찔끔찔끔의 매수 물량으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최근에 개인 물량이 많이 달라붙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왔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다른 세력 집단이 물량을 크게 잡아가지고 지금 끌어올리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얘가 더 크게 올라갈 힘이 있냐 없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권에서는 잡으시는 게 만약에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이 55만원대 라인권에서 매수를 잡으셨다면 오늘 10%가 폭락을 했어도 수익권이에요. 만약에 안 팔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과거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수익 보신 분들을 만약에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에 따라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조금 내일을 지켜보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물리신 분들, 여기 오늘 윗가격대에서 아니면은 오늘 중간가격대에서 물 타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굉장히 걱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흐름만 놓고 보면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외인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요? 맞아요.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부터는 심리 게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일 어느 라인권에서 출발하는지 여부와 함께 이제 오늘 외인 기관이 많이 팔았죠. 그러면은 반대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많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물렸어요? 개인들이 물렸단 말이에요. 외인 기관이 물린 게 아니라 개인들이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반대로 겁먹은 개인 투자자 물량이 손절을 내놓고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저가 매수로 사가지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장세가 나온다면은 얘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상 초반에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라인권에 시작을 했는데 올리다가 또 빼요. 그러면 저는 도망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려갔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갔다 다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을 위한 전략이다. 오늘 물리신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 라인권에서 고점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윗골이 달았잖아요. 윗골이 달았을 때 얘 처음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인 기간 매도 물량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주기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오늘 하락한 것만 놓고 봐가지고 얘는 이제 무조건 폭락할 거야 말 거라를 단정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과 내일 모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위클리 만개날이에요. 위클리 만개날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변동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켜보고 한번 판단을 하시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하락을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인 기간이 많이 팔았죠. 개인 물량이 많이 달라붙어 주었기 때문에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신용 물량까지 조금씩 찼었다 보니까 일단은 얘도 쉬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다만 아직까지 단계적인 추세를 깬 거는 아닙니다. 깬 거는 아니에요. 얘도 내일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요, 오늘 만약에 물리셨다 그럼 내일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능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 예측이란 부분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은 상승 쪽이 40%, 하락 쪽이 60% 정도는 됩니다. 일단은. 근데 조금 더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시간의 단일가 상으로는 크게 투매 물량이 나온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마지막에 1.2%까지 좀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조금 갭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조금 갭 상승을 한 상황에서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갭 상승했다고 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갭 상승을 했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심리 싸움이에요. 그 심리 싸움이 누구다? 개인과 외인 기관입니다. 개인과 외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만 놓고 본다면 외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이었고 오늘은 개인이 매수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집단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개인과 외인 기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개인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외인 기간이 저가 매수를 잡고
끌어올려줘야 이 주가는 내일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가는 내일 또 내려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내일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내일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반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이거는 빠져나와야 되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거고요. LNF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얘도 내일 어떻게 출발하는지가 일단은 가장 조금 안 좋은 포지션은 LNF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지만 큰 추세를 아직 이탈한 건 아닙니다. 물론 수급은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뉴스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공장에다가 이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뭐 통과했다 막까 이런 뉴스 때문에 얘네들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뉴스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뉴스를 낸 거예요. 요 상관관계를 바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뉴스가 뭐 좋은 뭐냐 안 좋은 거니 아니면 이거 봐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뭐냐 그렇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니까 이런 뉴스를 가지고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내려갈 종목들은 내려갑니다.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요. 그거를 바로잡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증시는 다시 한번 턴업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율적인 부분도 그렇고 유가, 금 여러 가지 제가 바라보는 지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 시그널 대폭락장에 대한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 나쁘지 않아요. 내일 오른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대로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도 조정 패턴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잡아야죠.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인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큰 종목이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종목군들은 올라갑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군들은 있어요. 샘표라는 종목도 있고 오늘 소금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뭐 올라갈 종목군들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잘 타야죠.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요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더욱더 잘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섹터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군들은요 증시가 내려가도 올라갑니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느낌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그림에서는 반도체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내일 FOMC 회의가 잘 마감이 되어준다면은 지수는 턴업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내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어차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고 4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다 개별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올라가는 종목군은 올라가고 내려갈 종목군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외 제가 바라보는 섹터의 종목들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반도체라고 지금 다 같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2차전지 최근에 저거 에코프로 30% 올라갈 동안 다른 종목군들 다 올라갔었습니까? 아니한 거예요. 올라갈 종목군들은 또 다 같이 올라갔지만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군들,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만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내일도 그럴 거고요. 금요일도 그럴 거고요. 다음 주도 그럴 거고 6월 내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은 아니다. 상승장은 아니지만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은 올라간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죠. 오늘 하락한 종목이 5개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5개가 하한가를 맞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차트랑 비슷하죠. 동일산업이 시가총액이 5,300억입니다. 이게 한가를 맞은 상황에서 5,300억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까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한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가량은 됐었을 거예요. 그죠? 이 종목이 내렸는데 많은 분들은 이 내린 이유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얘는 여러분들 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2020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얼마짜리가 4만원짜리가 23만원까지 몇 배 올랐다? 6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6, 4, 24. 6배 올랐단 말이에요. 600% 올라간 거예요. 600% 올라간 게 내려간 게 뭐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과열된 거를 잡으시는 뭐 그런 것들은 좀 그래요.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동일금속 마찬가지. 얘 이만큼 과열됐었잖아요. 내려갔잖아요. 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저거면서 달라붙어줘야죠. 그죠?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급등했었다가 내려간 거예요. 얘 몇 배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2년 동안 2만원짜리가 68,000원까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는 게 이상한가요? 그죠? 대한방직 얘도 마찬가지. 차트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었던 차트는 내려갈 때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방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어디 갔죠? 대성홀딩스. 요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임창정 관련된 거 쫙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내려가는 게 이상한가, 여러분들?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단기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수익 보시려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한번 이럴 때 후계를 신다고요. 그 투자 방식을 버리시고 아래 가격에서 사실 종목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게 낫다고요. 제가 어제 에코프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떤 또 다른 식으로 우리처럼 지금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쉬워요. 쉽다고요. 여기서 사서 오른 다음에 눈치껏 팔고 수익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의미 없어요. 이미 팔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방식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과열된 부분에 사시는 게 아니라 아래 가격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추세 살아있는 거 보고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돈이 들어가는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주는 거 보면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들어갈 줄 아는 그 방식, 그 투자 마인드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던 횡보하던 하락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예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예측을 왜 하나요? 코스피가 3,000 갈지 3,300 갈지 4,000 갈지 아니면 반대로 2,400, 2,200, 2,000 그 아래로 갈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굳이 힘들게 예측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돈이 들어가는 그 섹터의 그 종목만 찾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올라갈 종목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2의 에코프로 그 다음에 제2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를 잡아가게 되면서 돈벌 국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늘은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조건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010-5917-2348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에 저희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문의 많이 좀 남겨주셔가지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제법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셔가지고 종목들도 좀 나눠드리느라 너무 몰리면 안 돼가지고 나눠드리느라 조금 종목 찾는데 좀 저거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또 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태까지 많이 물려 계신 종목군도 상당히 많으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걸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그 정보만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